약사 출신 시인이자 교수 김명환.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수면 시간이 한 2시간 남짓 됐을까요? 그리고 식사라는 것도 고작해야 아이들이 남긴 밥들 그냥 긁어 모아서 그냥 싱크대에 써서 마시는 수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참담했죠. 어느 날 찾아온 극심한 복통. 36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은 그녀. 이렇게 세상이 조각조각 깨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나에게 방치했을까? 내가 전문 약사인데 후회가 굉장했습니다. 수술 후 마음을 다잡았던 그녀는 필사의 노력으로 암을 극복했고 평생에 꾸미던 시인이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희망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사는 건강한 인생, 김명환 씨를 소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고 참 좋으세요. 내려오실 때 보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애칭이 있다고요? 애칭이 뭔가 하면 대전의 김태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마법의 주문 같은 거죠. 예, 저도 대전의 김태희처럼 네. 아주 근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싶다. 예, 그래서 저만 사실 그 애칭을 부르고요.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내 최면이네요, 자기 그렇죠. 최면. 네네. 그런데 그 자기 최면이 중요하대요. 그렇군요. 그게 바로 네. 긍정적인 힘을 갖게 하는 원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네. 오늘 그 하실 강연의 주제가요, 슈퍼우먼의 진실이에요. 네. 어떤 얘기가 될까요? 사실 지금 이곳에 계신 엄마들이나 혹은 TV를 시청하시는 엄마들 중에서 네. 아이들을 돌보랴 또 가족 건사하랴 뭐 숱한 그 인간관계를 잘 수행해내느라고 스스로 슈퍼우먼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네. 예, 제 체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예, 슈퍼우먼 뒤에 드리워진 그늘은 무엇인지 오늘은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애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약사로 지냈고요. 인생의 어떤 변환점에 의해서 지금은 시인이고 그리고 대전에 있는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약사에서 시인 혹은 교수로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 그때는 제가 대전에 있는 큰 종합병원을 그만두고 결혼한 이후에 서울로 와서 서울의 큰 제약회사 H회사의 마케팅부 약사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말할 수도 없이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그 당시 저에게는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4살과 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이 이제 되면 퇴근 무렵이 되면 숨이 이제 목에 찰 정도로 급하게 슈퍼에 가서 저녁 창거리를 사가지고 제가 다시 또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잠에서 깨서 놀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또 하나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고 뭐 동요 불러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거의 뭐 밤에 한 2-3시간 정도 잤을까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또 아이들 그 다음날 먹을 간식거리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저는 또 아침이 되면 정신없이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아주 급박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가 퇴근 때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잠시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철 2호선이 2번 순환할 동안 4시간을 그냥 잠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적으로 피곤하지? 그리고 두 번째가 변이 가늘어지고 제가 빈번한 설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출산의 어떤 통증처럼 제가 막 밤에 배가 엄청나게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강에 굉장히 자만했어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으니까. 너무 건강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전문 약사라는 점.
그래서 제가 동네 약국에 가서 스스로 약도 처방해서 투약도 해서 먹고, 그리고 정 아프면 동네 조그만 의원에 가서 그냥 또 뭐 간단하게 처방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흘렀죠. 그러다가 94년 2월 2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 호주 캔버라에 살고 있는 딸을 보기 위해 먼 여행을 하시고 싶은데 이제 어학을 좀 도와달라고, 이제 영어가 안 되시니까. 그래서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처음으로 제가 회사에다가 2주간 제가 휴가를 내게 되죠. 그래서 먼 그 여행을 하려면 약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아팠는지 좀 그 병명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2월 2일이 결과 보러 가는 날이에요. 뭐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겠지. 뭐 약만 받아오면 되겠지. 그리고 혼자서 씩씩하게 갑니다. 가서 이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지요. 근데 바로 전에 한 환자가 친구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울면서 나와요. 저는 5분 후에 저에게 일어날 불행은 짐작도 못하고, 어머 어떡하면 좋아, 암인가 봐, 저걸 어떠지? 제가 동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호명해서 들어갔더니 그 젊은 내과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쭉 내리면서 빨리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뭐 황당하죠. 그래서 그 입원 의뢰서를 들고 원무과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콜론 캔서, 대장암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입원을 했고 2월 24일 수술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복도를 쭉 가면서 모든 생각이 다 떠올라요. 정말 제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 제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부위가 전이가 돼서 그냥 개복했던 배를 덮을 수도 있고, 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 깜깜한 절망 속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바로 위에 있는 언니한테 몇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두 아이를 부탁한다는. 왜? 너무 어려서 4살, 6살.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어서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언니가 우리 두 아이를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더니 언니가 뭐라는 줄 알아? 너 절대로 못 봐준다. 저는 깜짝 놀랐죠. 언니의 말이, 네가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두 발로 나와서 네 애들은 네가 키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문이자 사실은 격려였겠죠. 수술을 하면서 상당 부분의 대장을 떼내고 또 비장도 제가 떼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엄살을 부리고 싶으면 친구들에게 나는 비장의 무게가 없잖아,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종종 하지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제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8시간이 흐른 후였고요. 그리고 저는 13개월 동안 혹독한 항암제가 아시겠지만 뭐 머리카락이 빠지고 3%의 부작용이 손발이 까맣게 타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하얀 장갑을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끼고 갔어야 되고, 굉장히 힘겨운 13개월을 제가 보내야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미를 먹어야 되고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제철 음식들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영양 섭생을 골고루 잘 갖춘, 저는 단백질을 콩을 통해서도 섭취했지만 저는 살코기들 그런 것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햇살, 이 햇빛만큼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에다가 어떻게 햇빛을 넣어주겠어요? 우리가 먹어야죠. 어떻게? 피부로. 그래서 가장 햇빛이 눈부시게 반짝반짝거리는 오전 10시 혹은 오후 4시, 너무 이제 강렬할 때는 좀 피해서요. 동네 주변을 제가 열심히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항암제 투약 기간도 제가 무사히 다 끝나고 이제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와, 모범 환자다, 수석 졸업을 축하한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5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을 이제 되찾아갈 무렵에 이제는 뭐 보너스로 옵션으로 얻은 새 삶인데 정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았더니 그 꿈이 바로 제가 문학이었어요. 이제 한번 왈칵 아프고 나니까 정말 남은 생애의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즈음 제가 또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과 그 행복의 중요한 소중함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선 깨닫자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살았던 삶은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바쁘니까요.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 그냥 한 곳에 다 몰아가지고 뭐 그냥 비벼서 먹든가 국물 넣어가지고 그냥 마셔서 먹던가 그냥 싱크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생활을 했죠. 근데 제가 한번 암을 통해서 아픈 이후에 제가 생각한 것은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가족 구성원인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왕후처럼 제가 밥상을 딱 차립니다. 내가 나에게 대접을 하듯이. 예전에는 아까워서 도자기 그릇들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뭐 손님이 오면 혹은 특별한 날을 위해서 이렇게 유보되었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선물합니다. 아이들 돌보랴, 진짜 뭐 시댁일, 뭐 친정일, 혹은 직장 다니면서 그 동료일, 얼마나 분주해요. 자기는 없지요. 정말 진정한 슈퍼우먼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부터 사실은 첫걸음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휴식을 나한테 먼저 주고 그런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뭐 밥상도 바뀌었고 하여튼 네. 바뀌신 게 참 많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글쎄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떤 그 책임감 그게 좀 바뀌셨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서 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더 우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일을 책임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자 했던 것, 네. 그런 허점이 사실 있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는 뭐 쉬셔야지 하면서도 너무나 기대고 하여튼 의존하는 게 많은데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쉼표가 필요하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절실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명원 씨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100분의 공감 의견단의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김명원 씨의 슈퍼우먼의 진실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과연 몇 도가 나올까요? 94도가 나왔습니다. 진돗개로 출세한 사나이 국내 1호 진돗개 조련사 배종표. 강연 주제 진돗개의 교훈의 공감 온도는 96도. 제2의 음악 인생을 꿈꾸는 가수 박완규. 강연 주제 남자의 자격의 공감 온도는 97도. 대장암을 극복하고 시인이 된 약사 김명원. 강연 주제 슈퍼우먼의 진실의 공감 온도는 94도였습니다. 자, 세 분의 강연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강연하신 그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강연하신 소감이? 저는 정말 오늘 잘한 것이 저희 친정집이 강연 백도씨의 맹렬 팬들이십니다. 네. 근데 저희 93세 되는 친정 어머니께서 이 강연 백도씨에 어떤 분들이 서서 이렇게 강연을 하나 항상 궁금해 하셨는데 막내딸이 출연하게 돼서 인생 최대의 선물을 드리지 않았나 기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토가 지켜보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정말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네. 정말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이런 자리가 마련돼 가지고서는 네. 더욱 분발하는 그런 자리로 보고 열심히 하랍니다. 우리 저 진돗개의 우수성도 계속해서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세계로 알려야지 국내보다. 그럼요. 네, 알려졌습니다. 박완규 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주 뭐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아픈 얘기보다는 네.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네. 뭐 가수가 얘기하는 방법은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런 노래들을 만들 수 있게끔 오늘 저를 다잡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강현백도 씨. 오늘 세 분의 강연자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저분이 스승이 될 것 같다, 될 만하다 하시는 분 계셨죠? 누군가? 네, 그랬으면 됐습니다. 저희 강현백도 씨.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저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동안 생각했던 거나 고민했던 것들이 녹아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나도 저러지 않았나 싶은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유쾌했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스럽고요. 그 용기에 극찬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강연 백도씨는 새로운 시작이다. 강연 백도씨는 제 친구이다.